예, 반갑습니다. 촉촉박사 4주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편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건데요. 아이고, 나쁜 별 하도 그래서 편인 갖고 계신 분들, 아유, 뭐야, 지들이 더 나쁜 걸. 세상 살아봐요. 편인들은 이 음량이 짝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래도 늘 걱정, 근심을 이렇게 달고 살아요. 정인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거 뭐 그냥 내비둬도 그냥 시간 지나면 잘 해결될 거야. 그래도 편인들은 안 그래요. 왜? 우리가 이제 콩쥐하고 팥쥐하고 이렇게 봤을 때 팥쥐가 사실은 정인이라니까. 당연히 받아 먹어도 이건 당연한 거야. 부모한테, 엄마한테 사랑을 받아도. 근데 편인들은 아유, 엄마한테 그냥 사랑을 그렇게 갈구를 해도 반도 줄까 말까야, 그냥. 그러고 그냥 가서 응? 겨울에 딸기밭 가서 딸기 따오라 그러고 막 이런 거. 이 편인들은 뭔지 모르게 불만, 불평, 이 사회에 대한 또는 이 세상 사람에 대한 또는 가까이에 있는 가족 뭐 여기에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하지? 나는 그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참 자기 속으로다가 점점 이렇게 깊게 깊게 침잠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뭔가 이렇게 하나에 꽂히면은, 이 편이라고 하는 건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사람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그냥 올인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러다 보면은, 또 나중에 뭐가 이렇게 헤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상처를 입고, 또 내가 또 한 것만큼 다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 편인들하고 만약에 이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이 정도면은 그냥 보편적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줬는데 편인 입장에서는 그게 다 받았다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편인이 많거나, 근데 편인이 많은데 그 속에 정인이 또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인의 성향이 또 가끔씩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냥 정인 편인이 많으면은 뭐 우리가 인다신약 해가지고 한쪽으로 쭉 쏠린다 그러는데, 정인이 또 섞여 있으면은 가끔 또 정인스럽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향을 분석할 때는, 그리고 실제 살면서 정인의 문서 잡을 일도 생기고 또 이 편인의 문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편인이면 그냥 편인으로 쭉 가 있으면은 오로지 그냥 그쪽으로다가 밀고 나가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 창의성. 그러니까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를 해내는데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창의성이죠.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비비 꼬고 뭐막 틀어보고 이거 맞아? 이거 어때? 뭐 이러면서 이거 아닌가? 그러면서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상상력. 왜 편의는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놓고서 가만히 앉아서 이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보면은 스팀 청소기 나온 지 한참 됐죠. 한경이 스팀 청소기. 그런 경우에도 주부가 맨날 뭐 이렇게 청소하다가 찌든 때가 이제 안 닦이니까 스팀을 갖다가 걸레에다가 매달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당시에. 그런 아이디어가 편인이 이런 식상과 무리지어 있으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유용한 도구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인슈타인 같은 거예요, 정말. 머리 에디슨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분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편자 들어가는 분들이 오히려 상당히 많죠. 이 편관은 뭐 내 몸 부셔줘도 이 사회에 그냥 내가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면 몸 부셔줘라고 그렇게 하죠. 뭐 있속 없는 일에 가담해서라도 아니야 이걸 바꿔야 돼 뭐 이러는데 이 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각으로다가 그리고 실제 글로다가 이렇게 남겨요. 남겨서 뭔가 왜 작가들도 그래서 상당히 많죠.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아니 이 작가는 도대체 이런 상상을 어떻게 했지라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은 그 자기만의 공간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이 사무실도 뭐 여러 명이 막 북적거리는 데서 막 인간관계 아우 막 피곤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툭 떨어져서 뭔가 연구하거나 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아니면 너 여기서 아이디어를 한번 잘 창출해 내봐. 그러면은 그런 일에는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이 편인이 그 식상과 어우러져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것이 또 재성하고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돈 버는 데 있어서는 뭐 이게 제극인이 되잖아요. 아주 꾀돌이죠. 뭐. 그 편인이 상관을 받다 그러면은 그 머리 그 이 재주 비상한 거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한번 뭐가 이게 그 이 운에서 뭔가 이렇게 딱 그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반짝하고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성공을 한답니다. 정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늘 보편 거기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엄마한테 받을 권리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 보면은 유난히 다락방 같은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 자기 공간. 걔네들만의 어떤 공간. 거기에서 그냥, 그, 무한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나쁘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편인이 어렸을 때 일찍 들어와 있으면은, 어렸을 때는 많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아이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자기 방에 그냥 막 처박혀서 있어서 그냥 뭔가를 맨날 골똘히 생각하고, 뭐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그냥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움직임이 덜하다 보니까 이게 성장, 그 발육, 이런 게 좀 지연이 된다. 그런 인자로다. 이렇게 보는데, 요것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다가 성공한 사람들 케이스를 보면은 오히려 정인보다는 그 편인에서 더 많이 나타난답니다. 이게 이 편인은 어떤 그 중앙 통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식상이, 이 같이 이렇게 발현이 돼 있으면은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 식상으로 인해서 이게 조절이 돼요, 또.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육친의 그 어떤 중앙 통제 역할을 하는데, 그 시스템, 인성이 아예 없으면은 뭔가를 그 조절해내는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감각 자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무인성들은 상당히 평화주의자죠. 아이, 골치 아픈 거 싫어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건데, 인성이 또 너무 많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너무 브레이크를 계속 갖다가 이렇게 걸어 채운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걸 뭐 벗어날 수는 없죠. 이미 타고난 내 성향, 그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식상을 극을 하기 때문에, 인성은, 뭐 여명 입장에서는 이제 자식 자리를 갖다 극을 한다 이렇게 해서 또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식 그 대가족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자식을 일찍 학문 성취를 위해서 유학을 보낸다든지, 또 이제 결혼하면은 또 각자 알아서 잘 사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 그리고 편인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근심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이렇게 잠깐 내려놔도 세상은 또 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탈이 없어요. 잠시 멈춤이 이제 너무 길게 그냥 칩거에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편인이 너무 많거나 그게 이제 토로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그러면은 움직임도 또 이 토라고 하는 게 덜한데, 거기에서 정말 돛 닦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 편인스러운 사람들이, 아휴, 세상 내가 다 뒤로다가 다 돌려버리고, 나는 그저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분들이 이 편인의 속성에 이렇게 깔려있고, 거기 이제 지장간 속에 이렇게 편인이 들어있어도, 그게 이제 불끈불끈 튀어 올라와요. 어떤 상황이 날이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온다 그러면은 왠지 그냥 감수성이 그냥 확 살아나서 그냥 거기에 이렇게 또 이렇게 쭉 빠져들고 하는데, 인성은 우리가 있는 그 자체로 편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자체로 이렇게 봐주셔야지. 제가 언젠가 무식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정말 이렇게 나 이렇게 다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정인을 봤을 때는 아유, 애 같은 거야, 애.
그냥,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뭐 저렇게 태평할 수가 없어. 근데 뭐, 정인 입장에서 무인성 보면은 더 태평스러운 걸 뭐.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이 별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창의, 그러니까, 그 크리에이티브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요라고 하는 남들이 그 생각지 못하는 그 분야에서 반드시 성공을 하니까, 그렇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인성이라고 하는 건 식상을 극을 하기 때문에 실제 내가 몸을 써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잘 안 돼. 막 몸이 아프고, 그 인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내가 상상, 생각하고 그 안에서 연구 아니면은 뭐 글 쓰는 거, 또 이것이 또 어떤 화기운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그맨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발한 아이디어, 이것이 상관하고 같이 편인이 어울려져 있으면은 정말 끼돌인 거예요. 그래서 개그맨들 그냥 굉장히 그냥 뭐 밝고 뭐 그냥 뭐 상관의 기질이 그렇잖아. 나를 갖다가 막 드러내고. 근데 돌아서면은 쓸쓸하고 외로운 거야. 이 연예인들 왜 가끔 그런 뭐 우울증에 뭐 좀 힘들어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 많이 보이잖아요. 개그맨들한테 그런 패턴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편인들은 말년에 이게 깔려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팔짱 끼고 임대료 받는다니까요. 몸 써서 일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부여돼 있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렇지만은 가끔씩,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가 이 명조가 이렇게 있으면 주로 이제 일간을 자꾸 나라고 기준을 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 명조 자체를 그냥 여기다가 뚝 던져놓고서 바깥에서 남들이 나를 바라다 볼 때 어떻게 바라다 볼까라는 그 시선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내가 보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이 있었네. 그렇구나. 이럴 때는, 그래, 나도 잠시 쉬어가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갖다 이렇게 확 열면은, 세상 사람들은, 편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나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런다는 걸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말로 드러냈을 때, 얘기를 해야지 알죠. 특히 뭐, 무인성이나 정인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랬었어? 그게 뭐가 힘들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 말에 상처받는다고 해서 그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도, 얘기를 하고, 나는 정말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좀 봐줘. 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이런, 성향,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우리가 직장 생활 할 때도 보면은 상사가 만약에 편인이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직원이 뭐 서류 해가지고 갖고 올라가면은 다 뜯어고쳐.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로. 근데 문서라고 하는 거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편 타당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렇게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근데 편인들은 거기에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찰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냥 이 편인들은 근데 그거를 말로 해서, 야, 내 생각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김대리 생각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끌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입 꾹 다물고서 마음에 들게 해올 때까지 내가 지켜볼게요. 뭐 이런 식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모든 거는 다 대화로다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데, 편인이 됐든 무인성이 됐든 뭐 무관이 됐든 다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어서 이렇구나라는 거 다 이해가 되고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번에 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유기견 250마리. 그분이 이제 편인을 갖고 계신데, 250마리를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걔네들 사료, 걔들 뭐, 병원비, 뭐, 하여튼, 한 10년인가 10년 넘게 이렇게 줬다 그러더라고요. 뭐, 길 가다 유기견 뭐 이렇게 오면은 구조센터에서 막 전화가 오는가 봐요. 근데 그게 편인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내가 이만큼 나는 사랑을 줬는데, 콩쥐 팥쥐 같은 거야. 그냥 팥쥐는 뭐 그냥 지가 노력 안 했는데도 사랑을 지 혼자 다 독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 콩쥐는 그냥 아무리 그냥 뭐 그냥 쓸고 닦고 뭐 열심히 엄마한테 잘해도 가가지고 말이야. 저기 겨울에 딸기 따갖고 와. 뭐 요즘 같은 건 하우스 가서 그냥 후딱 따오면 되는데.
그렇게 이 편인들은 상처를 자꾸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상처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인의 마음이 이 식상하고 어우러져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 250마리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어떤 숭고한 사랑, 어떤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다가 이렇게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 삶이 만약에 이거를 이 세상을 바라보고서 이게 내뿜어내지 않으면은 정말 골방에 틀어박혀서, 어, 인생을 막 뭐 되는 일이 없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비관하다 보면은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 같은 것까지도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편인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심 걱정 내려놔라. 그러려면 어떻게 편인은 자꾸 몸을 써야 돼요. 근데 운동으로다가 내가 뭐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이렇게 조금 기도를 하면서 나 안에 나의 모습을 또 한번 이렇게 성찰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편인의 삶이 결코 녹록지는 않지만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니다. 편인들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 철칙 같은 게 있어요. 그분들을 상당히 응원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편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